안녕하세요. 오세경입니다.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부터는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하고 또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공통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배워볼 각각의 영유아 프로그램들은 사회, 문화, 역사적인 상황들을 반영하여서 영유아들의 다양한 요구와 또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영유아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동안 어린이집의 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대표 프로그램들을 몇 개 선정해서 프로그램 개발 배경부터 목적, 내용, 운영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배변 훈련, 그리고 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교육인 사회교육 프로그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초기 자아 개념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배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배변 훈련 프로그램은 많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어려워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양육자에게도 커다란 가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아가 오랫동안 자기의 이렇게 감싸고 있던 이 기저귀를 떼어내고 변기에다가 배변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때 이 기저귀라고 하는 것, 지금도 이 아이가 차고 있고요. 이 기저귀라고 하는 이 대상은 사실은 단순히 물리적 대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 반 넘게 영아의 몸을 매일 감싸고 있었던 기저귀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포근함과 안정감, 친밀감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떼어낸다는 것은 사실 분리의 경험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아기는 사실 대소변을 가리는 대소변을 가리기는 단순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아니고요. 이 대소변을 가리게 됨으로써 어떤 본인에 대한 심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 그리고 자아 개념이 증진할 수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일상생활 능력과 성격 발달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이 배변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효율적인 배변 훈련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아이의 다음 단계의 발달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요. 이때 경험하는 가정들이 영아들에게 실패감보다는 성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배변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이 물리적 대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이런 기저귀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의 연령이 더 낮아짐으로써 보육교사에게도 이 기저귀 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도 능력이 필요한데요. 기저귀 가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 전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선생님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유치원에만 있었어서 기저귀를 갈아본 경험은 이렇게 유아교육을 하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처음에 딱 낳고 나서,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되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신생아가 굉장히 작고 여리기 때문에, 막 부러질 것 같고, 함부로 못 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거나 어린 영아들을 맡은 선생님들이 처음 오는 이러한 충격 중에 하나가 기저귀 가리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 이러한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현장에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기저귀 가리는 사실 양육자가 정한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영아들의 개별적인 시간을 맞춰주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기저귀 가리는 어린이집에서도 개별로 이르기로 이제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지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은 아직 이런 시간에 맞춰서 자기의 관략근이나 이런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미성숙합니다. 따라서 기저귀는 아이들의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게 갈아야 되고, 특히 이제 기저귀를 가는 동안 다른 영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기다리게 하지 않는 이런 센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배변과 관련된 영아의 표현들을 잘 관찰해서 각 영아들의 표현을 파악해서 반응을 바로바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 가리하는 이런 매트나 그리고 양육자가 손 씻는 장소, 그리고 기저귀를 버린 곳의 위생과 소독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배변이기 때문에 이런 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결이나 소독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영아의 기저귀를 가는 동안 이 상호작용은 막 냄새나,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하게 되면 아이가 기저귀 가는 경험이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되실 수 있으면 최대한 미소, 그리고 온정적인 태도로, 따뜻한 태도로, 눌러져 버렸네요. 따뜻한 태도로 친밀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아의 기저귀를 이제 확인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기 전에 비언어적인 따뜻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쉬했는지 한번 만져볼게요 하면서 기저귀를 만져보면 이제 쉬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기저귀가 느낌이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물을 먹은 것처럼 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 소변도 마찬가지고 배변도 마찬가지고, 배변을 치우면서 선생님이나 이런 양육자가 냉담한 표정을 짓는다던가 무표정하다거나 뭐 귀찮아한다거나 짜증을 내면 아이한테 이런 수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기저귀를 가는 동안 영아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사물, 자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자기 몸을 조절할 수 없는 신생아나 아주 어린 영아기 때는 기저귀를 갈 때 막 움직일 수 없는데요. 뒤집기를 시작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저귀를 안 가려고 한다거나 막 엎드려 버린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아이가 반드시 누워 있을 수 있게끔 어떠한 주의를 끌만한 이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으로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게 되면 영아는 기저귀 가리 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배변 훈련을 할 때에도 배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선생님 손 닦고 기저귀 갈아요. 기저귀 갈아요. 쉬했잖아 여기. 그치? 기저귀 갈을까? 응. 그래. 자, 기저귀 갈자. 쪼쪼종. 여기 뭐 있어? 이거 뭐 있어? 이거 눌러볼까? 짜자잔. 어디 보자. 냥냥냥. 쉬했네? 자고 일어나서 쉬했네? 아이 척척해 그치? 응. 기저귀 하면 아이 뽀송뽀송해 그치? 자 해보자. 왼발 쏙, 오른발도 쏙. 기저귀예요. 짜잔. 어때? 기분 좋지? 응. 짜자잔. 다리도 한번 쭉쭉쭉쭉쭉쭉쭉쭉. 아그 시원해. 아그 시원해. 시원하지? 바지도 입자. 네. 바지도 입고. 소리가 났어? 뾱뾱이에서 소리 났어? 무슨 소리 났어? 부엉 부엉 하고 소리 났어요? 다 했다. 내려갈까? 더 하고 싶어? 부엉아 부엉이 안녕.
아래 내려가자. 내려가서 책 보자. 이거 안 떨어지는 거 어떡하지? 자자자. 짠! 선생님 기저귀 정리할게. 똘똘 말아서. 짠! 비닐에 넣을까요? 또? 깨끗하게 닦아주자. 끝.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나면 정리정돈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기저귀 가리를 하면서 선생님하고 아이와의 상호작용도 증진하고, 그리고 아이는 배변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변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실 이제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영아기에 이 배변을 뜻대로 조절해 보려고 하는 영아들에게는 자율성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드라는 학자는 이 구강기 다음에 단계가 학문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학문기 시기에 대소변을 가리거나 학문과 관련된 행동을 통해서 인성 발달을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자기의 신체 조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절 능력을 통해서 자율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자존감이 싹트는 시기라고 이야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라든지 교사들이 어떤 태도로 이러한 배변 훈련을 지도하고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어떤 각기 다른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소변을 가리기 위해서는 대소변을 이렇게 누고 싶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참아내야 되고, 화장실 가서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는 등 기본적인 대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는 이런 훈련 초기에는 이 엄마가 하는 설명이나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 발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아들의 이런 배변 훈련은 언제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각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보통은 생후 18에서 24개월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 배변 훈련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잘 민감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 아이들에 따라서 두 돌이 지나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영아들은 더 시기를 늦춰야 되는 것도 바람직한 거죠. 저와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는 정말 36개월까지 풀어가지고 배변 훈련이 끝났던 것 같은데, 둘째는 24개월? 이때 이제 기저 같아요. 거의 1년 차이죠. 한 뱃속에서 난 아이도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통 아이들이 어떠한 그 신호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 기저귀가 이렇게 젖는 간격이 2시간 이상이 지나갈 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척척해지는 이 간격들이 점점 더 길어져요. 영아의 나이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특히 낮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보지 않으면 더 좋은 현상이 이때 이제 시작해도 된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신호로는 이제 아이들의 자율성이 많이 발달했을 때,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어서 밥도 먹고 혼자 뛰어갈 수도 있고 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도움 없이도, 어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잘 걷게 되거나 옷을 입거나 뭐 손가락과 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잡기 시작할 때가 이 뇌신경의 근육을 통제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배변 의사, 나 쉬마려요, 응가마려요 하는 이런 배변 의사와 어떤 상황을,
배변을 하려고 할 때 아이가 뭐 아이들마다 이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구석대기에 간다던가 사투리를 써버렸네요.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힘을 준다거나 아니면 의자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화장실 앞에서 한다던가 뭐 어떠한 아이들마다 이 배변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변 의사가 있음을 다양한 그러니까 몸짓이나 표정이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가능하고요. 특히 이때 이제 가장 성패를 많이 가를 수 있는 게 알아듣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적 발달이 가능해진 걸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배변 훈련의 시기는 사실 스스로 기저귀 떼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이미 아기 변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도 막상 이제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 내 몸에서 나오는 소변, 대변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원형에 맞는, 그러니까 그 각각 그 단계에 맞는 배변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이제 정말 그 배변 훈련을 잘해 아이가 배변 훈련을 할 때 다양한 흥미와 호기심을 끌면서 즐겁게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 아이가 이렇게 응가를 스스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훈련 사례를 보시면서 아이들의 그 각각의 단계에 맞는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 배변 훈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변 훈련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특히 이제 배변 훈련 할 때는 보통 대변 가리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을 가지라고 하네요. 느긋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죠. 막 급하게 왜 이렇게 아이가 이거 성공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간 대변 먼저 시작하고 이제 주간 낮에 깨어있는 한 다음에 이제 스스로 주간 소변을 보는 것 그리고 야간에 이제 때 보고 영영 기저귀를 빠이빠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배변 훈련 보육 내용들은 사실 영아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보통 15개월쯤 되면 영아들은 소변을 본 후에 시했다고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그게 이제 배변 훈련을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생후 한 18개월, 그러니까 15개월은 살짝 좀 빠르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 18개월은 넘어야지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후 18개월 이전에도 영아에 따라서 이렇게 대소변을 조금 가릴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이때 이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 아이들이 배변 훈련이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아에게 적합한 변기,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영아들의 신체에 적합한 변기를 사용하면서 이 변기를 놀이처럼 변기를 보여주고 용도도 설명해주고 뭐 유아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놀이실 한 영역에다가 그러한 배변 영역을 두어서 장난감 인형을 그 변기에 앉히기도 하고 스스로 의자에 앉는 것처럼 걸터 앉게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화장실이나 뭐 영화용 변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일정 시간 대소변을 보도록 하고 또는 잠자기 전이나 후에 대소변을 보고 잠잘 수 있는, 낮잠을 잘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교사는 관찰을 통해서 영아의 배변 의사를 언어로 표현해줘야 돼요. 그때 얼굴 표정, 뭐 아이가 응가가 마려우거나 소변이 마려우면 표정이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배변 의사를 잘 파악해서 우리 누구 쉬할래? 또는 응가했구나 라는 걸 말로 좀 이렇게 계속 언어로 표현해주면 아이는 이제 모방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델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변을 본 후에는 칭찬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착하고
나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아 우리 누구 응가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주면서 이 응가나 뭐 시를 실수한 거에 대해서 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칭찬을 하는 거는 금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24개월에서 29개월 된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이때에는 기저귀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잦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교사랑 또는 양육자랑 실갱이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꼭 여벌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의 그 배변 의사 표현이나 또는 관찰을 좀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배변 의사가 생기면 신속하게 교사가 화장실로 데려가서 변기에 안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강압적으로 시도하면 합니다. 강압적으로 하면 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시도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이런 5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변기에 앉혀놨는데 5분 이내에 응가를 하지 않거나 쉬를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시도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 일과 시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이제부터는 규칙적인 배정을 해서 하든 안 하든 훈련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했을 때에는 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0개월에서 36개월 보통 넘어가 버리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배변 훈련이 실패하면 간혹 이제 5살, 6살 때까지도 어떤 부모님들에게 기저귀를 차서 원에 보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저귀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해져 버려서 기저귀를 뗄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가 배변 훈련 전에, 그러니까 배변 행동하기 전에 시나 응가라는 말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이때가 되면. 그래서 이때에는 될 수 있으면 혼자 시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뒤처리할 때만 교사가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때에도 아직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이유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실수에 대한 어떠한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야단을 막 친다거나 친구와 비교를 한다거나 그래서 뭐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게 혼자 시도하는 이게 자율성이 이제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배변 훈련을 하는 일이나 또 화장실 사용 순서 순서를 벽면에 붙거나 또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배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배변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그 영화의 신호를 읽어서 성공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죠. 영화들은 이 대소변을 볼 때 나름대로 어떤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잘 읽어서 기저귀를 빼고 변기에 앉혀서 성공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 중에 긍정적인 감정만을 좀 느끼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뭐 부정적이거나 싫거나 두렵거나 이런 느낌들이 들면 이게 배변 훈련의 성패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은 영아의 정서 상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불쾌하거나 하면 대소변 보기를 이렇게 참아버리거나 부모 몰래 보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칭찬,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두르지 않아야 돼요. 정말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빨리 떼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 보육기관이나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큰 심리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배변 훈련은 영아 주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부모나 교사가 계획대로 이렇게 서두르거나 재촉하면 사실 이제 이건 영아뿐만이 아니라 불안해지잖아요. 어른들도. 그래서 더 못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배변 훈련을 가지고 남과 경쟁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늦거나 빠른 것을 고민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 시기만 다른 것이지 빨리 한다고 해서 능력 있고 유능한 유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배변 시간, 장소를 일정하게 해야 돼요.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일정한 시간, 장소에서 일정한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병기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익숙해지면 뭐 어느 곳에서나 다 할 수 있게 되지만 처음에 훈련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7번째로는 안정한 말로 안정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변기에 앉힌 뒤에 아까 기저귀 갈 때도 보셨죠? 선생님이 굉장히 따뜻한 말투로 이렇게 아이한테 상호작용 해주는 게 보였잖아요. 변기에 앉힌 다음에 어떤 쉬, 응아 이런 말을 걸어주면서 영아가 안정된 상태에서 배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 아이 배변 훈련 할 때 농가 싸는 동안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응까 하면서 힘도 써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다정한 말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영어가 좋아하는 장소를 정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대소변을 가리는데 훈련 포인트는 친숙해지는 게 포인트예요. 공기가 친숙해지거나, 위치도 친숙해져서 아이하고 잘 노는 방에 위치를 한다거나, 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캐릭터로 구매를 해준다든지, 변기를. 그렇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9번째는 이 대소변을 가리는 영아들과 같이 놀게 하면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진대요. 아이들은 모방 심리가 있어요. 때문에 이 모방 심리를 이용해서 대소변을 잘 가리는 아이들과 함께 놀게 되면 실제 이렇게 더 빨리 익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과 격려.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실을 가렸을 때 성공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칭찬해 줘야 돼요. 또 실패했을 경우에는 나 혼내는 것보다 격려. 다음번에는 우리 누구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는 여기다 나 꼭 성공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11번째, 변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좀 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게 배변 훈련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과업 중에 하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앉았는데도 한 5분 안에 못 사게 되면 다음번에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배변 훈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이야기 나누기나 동화, 동시, 동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거나 또는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운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을 할 때 이 주의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이 관심과 사랑이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아니면 또는 식사하기 전에 화장실을 주로 대변 말이에요. 대변을 보는지, 식사하고 나서 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마다 체크를 하다 보면, 이쯤 되면 아이가 지금 배변 신호가 올 것 같은데? 라는 것만 캐치를 해도, 훨씬 더 배변 훈련 지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방법을 적당히 조절해야 돼요. 소변하고 보통 대변을 따로 시도해도 되고요. 소변을 후에 대변을 시도해도 됩니다. 이거는 아이마다 적당한 방법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거나 혼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이가 하다 보면 이 퇴행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하는 현상이 배변 훈련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번 성공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내용인데, 아이가 실수했을 때 양육자의 태도가 아이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오 마이 갓. 아빠.
안 했어요. 시 안 했다고? 응. 왜 갑자기 그 얘기야? 왜 갑자기? 키 안 했어. 그냥 찔리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손으로 안 아빠한테 할 했다고. 얘기 있어? 일어나봐. 너 아니 왜 여기만 들어왔어? 왜 여기만 들어왔어? 왜 안쓰러워. 여기만 들어왔어? 눈치 보는 너 거 할 봐. 말 있으면 아빠한테 다 할 수 있는 거 알지? 아, 부끄러워야죠. 왜? 아가가 볼까봐. 아가가 볼까봐. 흥이 돼서? 아가가 볼까봐. 아가한테 그렇게 자랑했는데. 야 너 잠깐만. 아빠한테 할 얘기 뭔데? 아, 다시 조금만. 진짜? 그 이렇게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아빠 돼. 수승왔어.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배우는 과정이야. 역시 쌤 아빠. 쌤 아빠 진짜 그래. 최고네요. 안아줘. 절대 화내면 안 돼. 아빠 미안. 아니야. 너 진짜 이거 미안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 어? 실수할 수 있어.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팬티에다가 오줌 산 적도 있어. 진짜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양육자가 얼마나 원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로 아이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이 배변 훈련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1차시 배변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